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앤홍의 인공지능 혁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건데요. AI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고 또 바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의 발전에만 막 집중하는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인터넷을 자기 몸처럼 쓰면서 조용히 성장해 왔다는 거죠. 정말 유령처럼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십 년 전 인터넷이 탄생한 게 어떻게 오늘날 AI의 토대가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인터넷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이게 1960년대 군사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90년대에 상업적으로 그냥 빵 터졌잖아요.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보세요. 한때 거인이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회사도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AI라는 유령이 자라날 수 있는 완벽한 땅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를 쫙 연결하는 인터넷이 없었다면 AI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터넷이 AI라는 유령한테 완벽한 몸을 준 셈이에요. 자, 그럼 몸이 생겼으니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야겠죠? AI의 부상에 필요했던 다음 핵심 요소. 바로 우리의 온라인 활동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과 영혼이라는 비유가 정말 핵심인데요. 인터넷이라는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검색 기록, 클릭 한 번, 좋아요 누르는 거 하나하나. 이게 다 흘러 들어가면서 AI가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없었다면 인터넷은 그냥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은 뭘까요? 바로 딥러닝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감을 익히잖아요. 그것처럼 기계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 그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I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무수히 많은 시도를 막 해봐서 제일 좋은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걸 개미에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AI는 가능한 모든 길을 하나하나 다 가보는 게 아니고요. 수백만 마리의 가상개미를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이 승리로 이어지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거죠. 결국 가장 많은 개미가 돌아온 길, 그게 바로 AI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무식하게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이용해서 가장 똑똑한 길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현실로 한번 와볼까요? 이런 기술들이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사례는 정말 기가 막힌 예시죠. 넷플릭스는 그냥 이거 재밌겠다 하는 감으로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뭘 보는지, 언제 멈추는지,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지 이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한 거죠. 그 결과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공식을 찾아냈고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 공식이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데이터가 수십억 달짜리 결정을 내린 거죠, 말 그대로요. 이건 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경험이죠? 내비게이션 앱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을 귀신같이 피해서 알려줄까요? 맞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가 우리 모두의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의 길을 찾아주고 있는 거죠. 금융 분야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표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과거 방식은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였어요. 근데 AI 방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신용 점수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까지 미리 예측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제 원자와 빛의 대결, 더 큰 파괴의 시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피터 틸. 그가 한 이 비판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원했는데 고작 140자 트윗을 얻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술 발전이 과연 우리가 정말 원하던 방향으로 간 게 맞냐는 거죠. 피터 틸은 기술 발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비트, 즉 디지털 세상의 발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의 발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소프트웨어나 소셜미디어 같은 비트의 세계에만 너무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AI라는 똑똑한 두뇌가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제조업을 혁신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원자 수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짜 혁신을 이끌어 시작한 겁니다. 자,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AI는 과연 어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몇 가지 명확한 사례들이 있죠. 단순히 공장에서 반복되는 작업뿐만이 아니에요. 러시아 은행이 법률 직원 3,000명을 AI로 대체한 사례나 포브스가 AI로 기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했던 화이트칼라 직업들도 이미 AI의 영향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 과연 그 혁명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덮쳐서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졌을 때 딱 한 건물, 골드만삭스 본사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상징 같아요. 이게 바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핵심 과제입니다. AI가 가져올 이 엄청난 혜택이 이미 힘을 가진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공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AI가 우리의 미래를 써내려 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펜은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고 그 과정에서 누가 펜을 쥘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